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과목이 이 순환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마다 계절이 확확 바뀌죠. 지금 모의고사 강의를 마칠 때는 아주 완만한 가을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겨울이죠. 날 추워질수록 뭔가 긴장감이 더해지죠. 시험이 다가오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죠. 그렇죠? 이게 생각이 좀 나름인 것 같아요. 다급하게 마음을 먹고 하면은 막 당장 시험이 닥칠 것 같은데 또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1차 시험 대비하는 그 템포를 보면은 계속 좀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1차 시험은 대체로 한 서너 달 정도 준비했어요. 객관식 문제 푸는 그 공부를 한 서너 달 정도 이제 객관식 문제 풀어보고 그냥 시험장에 가고 하다가 그게 점점점 길어져가지고 지금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되는 9월부터 객관식 문제를 풀기 시작하다가 근래에는 무슨 봄부터 막 객관식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좀 경향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시험을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 많이 이제 그 공부 분량을 늘린다는 거는 좋은 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게 이제 자꾸 객관식 시험 문제 이런 거에 너무 이게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기본서라든가 이런 거를 읽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문제를 자꾸 이제 풀므로써 뭔가 실력이 계속 팍팍 늘어야 되는데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은 좀 한계가 닥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표를 이제 구성할 때도 학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는데 일정상 9월 초부터 시작하는 모의고사 강의 그거를 어떻게 좀 뒤로 미룬다거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횟수를 짧게 하는 대신에 판례 강의 같은 거는 이게 굉장히 판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을 좀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시험 문제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고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어떤 사실 판단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막 내버리고 아니면 주변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큰 의미도 없는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은 구석에 있는 이상한 판례 그런 것도 한 번씩 내고 하면은 이게 수험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부하는 전체적인 방향이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좀 정통적인 방법보다도 이상한 것 구석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공부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내용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좀 특이하고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봐야 한두 지문 정도에 나올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세 크게 영향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저 프로그램을 짤 때 전체적으로 좀 전공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학생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시간표를 짜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는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판례 이게 상당히 이제 어쨌든 중요하니까 판례 옛날에는 판례를 하루에 2타임씩 하고 이랬어요. 오전 오후로 강의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냥 날아가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일정을 좀 조정을 했죠. 그래서 판례는 어쨌든 좀 힘은 들더라도 횟수는 줄이더라도 하루에 한 타임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좀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횟수를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좀 줄이고 판례 강의는 어쨌든 하루에 1회 강의만 하는 걸로 그래 이제 강의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루에 1회 강의하는 걸로 끝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아는 분은 아실 테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강의 취지에 맞게 좀 계획을 좀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례 내용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고 좀 크게 중요성이
그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은 그냥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설명을 해야지 이제 나중에 뭐 변형을 시킨다거나 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 나머지는 이제 남는 시간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는 강의로 끝이 나면은 이게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꼭 이제 자기 스스로 한번 그 시간 여유를 가지고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2타임 강의를 안 하고 이제 한 타임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어쨌든 뭐 예습이든 복습이든 한번 스스로 이제 혼자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 시간을 좀 가질 거를 이제 권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판례 같은 거 이제 이렇게 그 문제 풀이 할 때 옆에다가 항상 그 교과서를 펴놓고 좀 봐요. 펴놓고 봐가지고 옛날에 자꾸 이제 지금은 이제 교과서를 다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봤던 부분을 또 보면은 이게 역시 눈에 익숙해가지고 쉽게 머리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본지 오래됐던 그런 것도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쭉 훑어보면은 쉽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뭔가 하면 이제 마음도 조급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공부한 게 시간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추억이 되려고 그래요. 추억으로 바뀌는 이 시간 템포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할 때는 뭐 한 달 전에 봤던 거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일주일 전에 봤던 것도 내가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거를 새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결국 이제 그 시험에서는 전혀 본 적도 없는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틀리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어디에선가 다 한 번씩 봤던 거예요. 봤던 건데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난다거나 또는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지고 내용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가지고 이 시험 시간에서는 오래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까 뭐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뭐 착각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지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거지, 전혀 뭐 이어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겠다 이런 거는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옛날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헷갈린다거나 당가고 착각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어쨌든 이제 줄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은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보기를 합시다. 이 판례가 이게 해마다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이게 책이 자꾸 두꺼워져가지고, 어쨌든 1000페이지를 안 넘기려고 어쨌든 예를 썼는데 결국 넘질 않았어요. 그 양이 문제는 아니겠죠. 자, 민법 1번. 이제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것. 자, 이거는 뭐 가업은 그 근거법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국가가 이제 재산을 개인에게 뭐 팔고 사고 하는데 불하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불하라는 표현을 써도 그 근거법이 뭐 기속재산 처리법이냐 아니면 국유재산법이냐에 따라서 불하의 성질이 행정처분일 수도 있고 사법상의 매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하라는 용어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근거법이 뭐냐에 관한 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업은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나업은 가위과로부터 기속제한 처리법에서 기소사를 물어받았으나 매각기관이 착오불할 이유로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돼서는 취소권이 지속기한에 관한 130주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행정처분을 했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또 하나의 처분을 새로 내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기존 처분을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지만은 취소 처분도 또 하나의 처분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뭐하고 다르다? 사법상 행위를 할 때는 취소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한다. 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146조의 취소권에 관한 제척기간 그걸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 가위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국유재산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 국유재산을 매수한 경우, 자, 국유재산법상의 매매 이런 거는 사법상의 매매라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그걸 취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취소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착오를 이뤄 취소한 때는 취소기간에 관한 146조의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 사법상의 매매하고 차이가 이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취소에 관한 146조의 기간이 적용되느냐 되지 않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